서울의 이른 봄 3월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다.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빛은 천장 근처에만 닿았고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공기는 눅눅했다. 겨울 내내 스며든 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벽과 이불에 배어 있었다. 삐리리리링. 알람 소리가 울렸다. 유나는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뜬 게 아니라 의식이 돌아온 것에 가까웠다. 그녀는 침대가 아닌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뺨에는 키보드 자국이 눌려 있었고 목덜미는 뻐근했다.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28살의 몸이지만 40처럼 느껴졌다. 모니터는 아직 켜져 있었다. 화면엔 완성되지 못한 로고 시안이 떠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디자인 수정안. 어젯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4시에 돌아와 작업하다 잠든 것이었다. 유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7시 20분. 출근까지 2시간 남았네. 그녀는 낮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배달 일을 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비며 음식을 배달했다. 저녁 7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근무. 그리고 새벽 3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남은 시간엔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을 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 그것도 쪼개서 자는 잠이었다. 유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다. 2걸음이면 도착하는 거리.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반쯤 마른 김치 한 통과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다. 오늘도 이거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밥을 꺼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윙. 전자레인지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심코 벽 쪽을 봤다. 냉장고 옆 벽에는 노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손으로 쓴 글씨. 빛바랜 종이. 그 문장은 8개월 전 그녀가 이 반지하로 이사 온 첫날 쓴 것이었다. 그때도 그녀는 막막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카드값은 밀려 있었고 직장에서 해고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하루만 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처음엔 배달 일만 했다. 그것만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배달비는 생각보다 적었고 비 오는 날엔 일이 없었고 오토바이 수리비와 기름값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그래도 부족했다. 밀린 카드값, 학자금, 대출, 이자, 휴대폰 요금, 보험료. 월세 50만 원의 관리비까지. 모든 걸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버는 돈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다. 20만 원이 모자랐다. 그래서 시작한 게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이었다. 대학 때 전공한 시각 디자인.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지만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 뒤론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당 5만 원, 10만 원 하는 단발성 의뢰를 받아 작업했다. 로고 디자인, 포스터 제작, 명함 시안. 밤새 작업해도 한 건당 받는 돈은 적었고 수정 요청은 끝이 없었다. 딩. 전자레인지가 멈췄다. 유나는 밥을 꺼내 김치를 곁들여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샤워를 했다. 물은 미지근했다. 보일러를 최소로 틀어놔서 따뜻한 물은 금방 식었다. 그래도 참았다. 가스비를 아껴야 했으니까. 옷을 갈아입었다. 배달 일을 위한 후드티와 청바지. 낡았지만 움직이기 편한 옷이었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초췌했다. 뺨은 움푹 패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다.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헬멧을 집어들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벽에 붙은 포스트잇을 봤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8개월 전 자신이 쓴 그 문장. 지금도 여전히 그 한 문장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었다. 유나는 문을 닫았다. 복도는 어두웠다. 반지하 특유의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갔다. 밖은 밝았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유나에게 그 햇살은 닿지 않았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하루가. 유나의 반지하 방은 좁고 어두웠다. 6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게 전부였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냉골이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방. 하지만 유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다. 책상 서랍 맨 위에 소중히 보관된 검은 다이어리 한 권. A사 크기의 두툼한 스케치북. 표지는 검은색 하드커버였고 모서리는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유나는 배달 일을 나가기 전 항상 그 다이어리를 한 번씩 들여다봤다. 오늘도 그랬다.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다이어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를 쓰다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녀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첫 장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0년 3월 2일. 졸업 전날. 그 아래엔 연필로 그린 스케치가 있었다. 카페 로고 디자인.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형상화한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당시 그녀는 대학 4학년이었다. 졸업 작품 준비에 한창이던데 미래는 밝아 보였다.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디자이너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유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두 번째 장. 포스터 시안. 2020년 7월 15일. 첫 회사 입사 기념. 독립서점 홍보 포스터. 책과 식물을 결합한 일러스트. 따뜻한 색감과 손글씨 타이포그래피. 그때는 행복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세 번째 장. 2021년 9월 3일. 실직 후 첫 작업. 온라인 쇼핑몰 배너 디자인. 의뢰받은 작업이었다. 건당 3만 원. 수정 요청만 7번 받았지만 끝까지 해냈다.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시간이 흘렀다. 음식점 메뉴판, 학원 전단지, 유튜버 썸네일, 웹툰 표지 시안, 결혼식 청첩장. 모두 그녀가 밤을 새워 만든 것들이었다. 어떤 것은 채택되었고 어떤 것은 거절당했다. 어떤 것은 돈을 받았고 어떤 것은 무료로 작업해줬다. 하지만 모두 소중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녀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었으니까. 유나는 가장 최근 페이지를 펼쳤다. 어젯밤 작업하던 로고 시안이었다. 2025년 3월 28일. 클라이언트 CC 의뢰. 카페 브랜드 로고.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 커피 원두를 형상화한 미니멀 디자인. 그녀는 연필을 들어 로고 옆에 메모를 적었다. 수정 요청 2회. 색상 변경, 폰트 교체. 오늘 중 재전송. 다이어리를 덮었다. 누군가에게 이 다이어리는 그저 낙서로 가득한 공책처럼 보일지 몰랐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달랐다. 이건 그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그녀는 디자이너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 밤마다 이 다이어리를 펼치고 손으로 그림을 그릴 때면 그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 들었다. 가난이 사라지는 세상. 무시도 사라지는 세상. 밀린 카드값도 월세 걱정도 차갑게 식은 밥도 없는 세상. 그 안에서는 그녀가 주인공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클라이언트와 대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유나는 다이어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헬멧을 집어들었다.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언젠가 이 다이어리가 책이 될 거야. 내 이름으로. 그건 희망이었다. 터무니없이 먼 꿈처럼 보이는 희망. 하지만 그녀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녀는 버틸 수 없었으니까.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다. 봄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유나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오늘도 그녀는 달렸다.
현실 속에서.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검은 다이어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려진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그게 그녀를 지탱했다. 하루하루를. 비 오는 날이었다. 3월 말 봄비는 차갑고 거세게 내렸다. 유나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시내를 달렸다. 우비를 입었지만 소용없었다. 빗물은 목덜미와 손목 사이로 파고들었다. 망할. 그녀는 중얼거리며 신호등 앞에 멈춰섰다. 헬멧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시야가 흐렸다. 배달 앱을 확인했다. 오늘 배달 건수는 6건. 비 오는 날이라 주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었다. 게다가 거리도 멀었다.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얼마 안 됐다. 이러다 적자네. 한숨을 쉬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유나는 오토바이를 천천히 세웠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사고가 날 것 같았다. 잠깐 비 좀 피해야겠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골목 안쪽 작은 카페 하나가 보였다. 간판은 낡았지만 불빛은 따뜻했다. 카페 루트. 유나는 오토바이를 카페 앞 처마 밑에 세우고 우비를 벗었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신발도 흠뻑 젖었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손님은 없었다. 카운터 뒤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유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 피하러 오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얼굴과 머리를 닦았다.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몸을 감쌌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카페는 작았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 벽은 나무 패널로 마감되어 있었고 선반엔 낡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A사 용지에 프린트된 간단한 공고문. 신규 리모델링 예정 감성 디자인 프리랜서 모집. 카페 루트는 5월 재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갈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로고, 메뉴판,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등.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10-XXXX-XXXX. 유나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디자인 프리랜서 모집.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니, 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경력도 없고 포트폴리오도 변변치 않았다. 있는 건 그저 낡은 다이어리 한 권뿐. 그래도 유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카운터 뒤에 있던 그 남자였다. 유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 포스터 보고 연락드렸어요. 디자인 의뢰건 관련해서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유나 쪽을 돌아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전화 말고 직접 얘기하죠. 앉아 계세요. 남자는 커피 2잔을 내려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유나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이 카페 대표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쪽에 관심 있으세요? 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 전공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었다. 프리랜서라기보단 자빌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경력은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없어요. 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유나는 가방에서 검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직접 그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준혁은 잠시 다이어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펼쳤다. 첫 페이지. 카페 로고 디자인. 두 번째 페이지.
포스터 시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종이마다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떤 건 색연필로 채색되어 있었고 어떤 건 펜으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페이지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거 전부 직접 하신 거예요? 네. 학원도 못 다녀서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다이어리를 넘겨봤다.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본 뒤 다이어리를 덮었다. 그리고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력이 없는 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준혁이 말을 이었다. 이 다이어리 보니까 당신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요. 그리고 그림도 좋아요. 감성적이고 따뜻해요. 제가 원하는 느낌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시범 삼아 한번 맡아보죠. 일단 카페 로고 시안 3개만 만들어주세요. 기한은 일주일. 괜찮으시면 계약서 쓰고 본격적으로 진행할게요. 유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네. 단 성금은 없고요. 최종 결과물 나오면 그때 지급할게요. 금액은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50만 원. 유나에게는 큰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열심히 해주세요. 기대할게요. 그날 유나는 생애 첫 외주를 받았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프로젝트는 작았다. 카페 로고 시안 3개, 메뉴판 디자인, 그리고 벽에 걸 포스터 1장. 전부 합쳐도 50만 원.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받는 프로젝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달랐다. 이건 그녀의 첫 무대였다. 누군가 그녀의 작업을 선택해줬고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며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유나는 그날 밤부터 작업에 매달렸다. 낮에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저녁 7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근무. 손님을 응대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진짜 일이 시작됐다. 디자인 작업.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방을 비췄다. 손끝은 차가웠다. 난방을 최소로 해놔서 방 안은 쌀쌀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작업에 집중하면 추위는 잊혀졌다. 첫날 밤 그녀는 로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카페 루트. 길 경로 여행이라는 의미. 준혁 대표가 말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잠깐 쉬어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잠깐 멈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유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연필을 움직였다. 길을 걷는 사람. 커피잔. 여러 형태를 그렸다. 지우고 다시 그렸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 5시. 유나는 겨우 첫 시안을 완성했다. 심플한 선으로 그린 길 위에 커피잔. 그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형상. 이건 좀 밋밋한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두 번째 시안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손글씨 느낌의 타이포그래피. 루트 글자 안에 작은 나무와 커피 열매를 그려 넣었다. 이것도 뭔가 부족해. 세 번째 시안. 이번엔 지도를 모티브로 했다. 여러 갈래 길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형태. 그 중심에 커피잔. 이게 나? 유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았다. 그녀는 계속 수정했다. 선의 굵기, 색상 조합, 글자 간격. 해가 떴다.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잠잘 시간은 1시간도 안 남았다. 곧 배달 일을 나가야 했다. 괜찮아. 오늘은 이 정도면 돼.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다. 이런 날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낮에는 배달, 밤에는 디자인. 잠은 하루에 2~3시간. 손끝은 갈라지고 입술은 터졌다. 눈은 충혈되었고 두통이 계속됐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유나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밥이나 한번 먹자. 미안,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그녀는 통화를 끊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사실 바쁜 것도 있었지만 친구를 만나는 게 두려웠다. 친구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월급을 받고 주말에 쉬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갔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반지하에 살며 하루 3가지 일을 하고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비교당하고 싶지 않았다.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만큼은 그녀가 주인공이었으니까. 새벽 3시가 넘어도 모니터를 끄지 않았다. 손끝은 갈라지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유나는 최종 시안을 완성했다. 로고 3가지, 메뉴판 디자인 그리고 포스터.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었다. 커페이 MAR이 작은 위로를 드립니다. MAR이는 바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였다. 준혁 대표가 새로운 이름으로 정한 것이었다. 유나는 포스터에 파도와 커피잔을 결합한 일러스트를 그려 넣었다. 따뜻한 베이지 톤과 부드러운 블루 컬러. 이거면 돼. 그녀는 파일을 준혁에게 보냈다. 답장은 금방 왔다. 완벽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일 카페로 오실 수 있어요? 다음 날 유나는 카페 루트를 찾아갔다. 아니, 이제는 카페 말의 MAR이었다.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유나는 그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준혁 대표가 웃으며 맞이했다. 왔어요? 여기 봐요. 그는 카페 벽을 가리켰다. 그곳엔 유나가 만든 포스터가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다. 커페이 MAR이 작은 위로를 드립니다. 따뜻한 색감, 부드러운 일러스트, 손글씨 타이포그래피. 그녀의 작품이었다. 어때요? 잘 어울리죠? 네. 유나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녀가 만든 무언가가 실제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카페가 정식으로 오픈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포스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여기 포스터 예쁘다. 감성 있네. 인스타에 올려야지. 유나는 카페 창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가 만든 포스터 앞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이 누군가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내가 만든 무언가가 사람들의 일상에 있다. 유나는 처음으로 그 감각을 느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이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눈물이 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었다. 나 해냈어. 작은 중얼거림. 하지만 그 말엔 지난 8개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반지하에서의 밤들. 배달 일, 편의점 알바, 그리고 새벽 작업.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유나는 카페를 떠나 골목을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일주일 후 유나는 준혁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저 약속하신 금액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게요? 준혁의 목소리가 어색했다. 유나 씨. 저도 미안한데 카페 오픈하느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건은 인턴 개념이었잖아요. 경력 쌓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 유나는 숨이 멎었다. 인턴 개념이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범 삼아 한번 맡아보자고. 그래도 명함에 유나 씨 이름 넣어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로도 쓸 수 있고요. 나쁘지 않죠? 유나의 손이 떨렸다. 처음에 그런 말은 없었다. 분명 50만 원이라고 했다. 최종 결과물 나오면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따지면 뭐가 달라질까? 계약서도 없었다. 녹음도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괜찮아요.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명함에 이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대로 된 프로젝트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유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카페 밖이었다.
골목길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일주일. 그녀는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작업했다.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충혈되고 두통이 계속됐지만 참았다. 왜냐하면 50만 원이 필요했으니까. 그 돈이면 밀린 카드값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없었다. 인턴 개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유나는 골목을 걸어 나왔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다. 반지하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유나는 가방을 던지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어.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분노도 억울함도 무력함도. 왜 이렇게 인색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경력이 없어서? 유명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유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반지하 창문은 지상의 발목 높이였다. 사람들의 신발만 보였다. 그들은 우산을 쓰고 걸어갔다. 집으로, 따뜻한 곳으로. 하지만 유나는 여기 있었다. 축축하고 어두운 반지하에. 세상은 왜 이렇게 인색할까? 그녀는 혼잣말했다. 눈물이 멎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자 몸이 축 늘어졌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희미한 곰팡이 자국이 보였다. 그래. 이게 내 현실이야. 체념이 밀려왔다. 계속 이렇게 살겠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때였다. 윙.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집어들었다. SNS 메시지 알림. 발신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루미나 라벨 기획팀 이서진입니다. 유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루미나 라벨? 들어본 이름이었다. 중견 패션 브랜드.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는 제법 알려진 곳이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유나님. 저는 루미나 라벨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 마레의 메이아리 포스터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디자인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달 봄 시즌 캠페인을 준비 중인데 혹시 시안 작업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관심 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는 메시지를 읽고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진짜야? 혹시 사기는 아닐까? 그녀는 발신자 프로필을 확인했다. 이서진. 루미나 라벨 기획팀장. 프로필 사진도 있었고 회사 계정도 링크되어 있었다. 팔로워도 수천 명. 진짜였다. 유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손이 떨렸다. 내 디자인을 봤다고? 그리고 연락을 했다고?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 팀장님.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작업 관심 있습니다. 언제 미팅 가능할까요? 연락 주시면 바로 일정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드림. 전송 버튼을 눌렀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까 전까지 울고 있었는데. 아까 전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달랐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유나는 창문 밖을 봤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달리 들렸다. 슬픈 소리가 아니라 씻어내는 소리처럼.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검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2025년 4월 5일. 루미나 라벨 프로젝트 제안 받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유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켰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갈라져 있었고 몸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유나는 그날 밤 노트 한 장을 꺼냈다. 편의점 계산대 뒤에 놓인 메모지. 그 위에 그녀는 천천히 글을 썼다. 사직서. 저 정윤아는 2025년 4월 30일자로 퇴사하고자. 펜을 든 손이 멈췄다. 그녀는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면 수입이 줄어든다. 한 달에 60만 원이 사라진다. 그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루미나 라벨 프로젝트는 큰 기회였다. 제대로 된 브랜드, 제대로 된 계약, 제대로 된 금액.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도 중요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작업하는 건 불가능했다. 유나는 사직서를 구겨버렸다. 대신 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다른 문장을 썼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실패해도 후회는 없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본다. 2025년 4월 5일 정윤아. 그녀는 그 종이를 벽에 붙였다. 포스트잇 옆에.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그 문장 옆에. 유나는 편의점 점장에게 말했다. 점장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요. 점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다른 일을 해보려고요. 취직됐어? 아직은 아니고 프로젝트 하나 들어왔어요.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다음 달부터는 안 나와도 돼. 감사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편의점을 그만두면 밤 시간이 생긴다. 그 시간을 작업에 쏟을 수 있다. 배달 일도 줄이기로 했다.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디자인 작업에 집중하기로. 수입은 줄어든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이번 한 달만 버티면 돼. 루미나 라벨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실패하면? 그때는 그때 생각하자. 유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올인할 때야.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배달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간단히 밥을 먹고 오후 4시부터 작업 시작. 밤새도록. 새벽 5시, 6시까지. 그리고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배달 일을 나간다. 하루 수면 시간 2시간. 몸은 비명을 질렀다. 허리는 아팠고 눈은 침침했고 두통은 계속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유나의 반지하 방 벽은 빠르게 채워졌다. 색 견본지. 베이지, 코랄, 민트, 라벤더, 더스티 핑크. 수십 가지 색상 샘플이 벽에 붙었다. 시안도 붙였다. 초안, 수정안, 최종안 후보. 타이포그래피 샘플, 레이아웃 구성한 일러스트 스케치. 방 한쪽 벽이 온통 종이로 뒤덮였다. 창문 아래. 바닥 틈 사이로 바퀴벌레가 기어다녔다. 작고 검은 벌레. 밤이면 나타났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다. 아니,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와 종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손끝은 계속 움직였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연필을 쥐고 스케치를 그렸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 2시.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시안을 수정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고개가 자꾸 떨어졌다. 안 돼, 자면 안 돼. 그녀는 뺨을 때렸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새벽 4시. 그녀는 일러스트 하나를 완성했다. 꽃과 나비를 결합한 패턴. 부드러운 선과 따뜻한 색감. 좋아, 이건 괜찮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곧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다. 타이포그래피 배치. 레이아웃 조정. 색상 밸런스 확인. 끝이 없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유나는 창밖을 봤다. 희미한 빛이 반지하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벌써 아침이네. 그녀는 침대에 쓰러졌다. 2시간만 자고 일어나야 했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돌아갔다.
색상 조합, 폰트 선택, 레이아웃 구성. 꿈속에서도 작업을 했다. 이런 날들이 2주 동안 계속됐다. 체중이 5kg 빠졌다. 뺨은 더 움푹 패였고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다. 손톱 밑엔 때가 끼었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했다. 하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작업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빛이 부족한 공간일수록 색은 더 강해진다. 그건 그녀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다. 반지 안은 어두웠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공간. 그래서 그녀는 작업할 때 색을 강하게 썼다. 탁하지 않고 선명하게.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색. 그게 그녀의 스타일이 되었다. 그녀의 말은 곧 디자인의 철학이 되었다. 유나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빛이 부족한 공간일수록 색은 더 강해진다. 그리고 벽에 붙였다. 다른 종이들 사이에. 그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힘을 얻었다. 나도 그래. 어두운 곳에 있지만 더 강하게 빛날 거야. 2주 후. 유나는 최종 시안을 완성했다. 봄 시즌 캠페인 포스터 3가지. 브랜드 배너 디자인 5가지. 소셜 미디어 콘텐츠 템플릿 10가지. 모두 합쳐 20개가 넘는 작업물. 그녀는 파일을 정리하고 이서진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팀장님, 최종 시안 전달 드립니다. 검토 후 피드백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드림. 전송 버튼을 눌렀다. 유나는 의자에 기댔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끝났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자국이 여전히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녀는 해냈다. 잠을 자는 대신 꿈을 깎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 유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엔 진짜로 잠이 왔다. 깊고 무거운 잠. 루미나 라벨 본사. 강남 한복판 20층짜리 유리 건물. 유나는 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다. 높고 밝고 깨끗한 건물. 그녀의 반지하와는 정반대였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잠시 주저했지만 곧 발걸음을 옮겼다.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 천장 높이 5m 샹들리에 리셉션 데스크. 모든 게 반짝였다. 유나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다. 빌린 정장 차림. 친구에게 빌린 검은색 재킷과 바지. 약간 컸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입었다. 구두도 빌렸다. 굽이 닮아 걸을 때마다 발이 아팠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다. 그래도 얼굴은 창백했다. 다크서클을 가리려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지만 여전히 보였다. 괜찮아. 디자인으로 말하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루미나 라벨 본사라는 금색 간판이 보였다. 유나는 리셉션에 도착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유나입니다. 20 미팅 예약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그녀를 이끌었다. 복도를 지나며 유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벽엔 브랜드 광고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모델들은 모두 아름다웠고 색감은 세련됐고 구도는 완벽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 방식으로 하는 거야. 프레젠테이션실 문이 열렸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그리고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 5명. 이서진 팀장, 마케팅팀 직원 2명, 그리고 브랜드 대표와 디자인 총괄. 모두 유나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어서 오세요. 이서진 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떨림을 숨겼다.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졌다. 첫 슬라이드. 루미나 라벨 봄 시즌 캠페인 제안. 정유나. 심플한 제목. 배경은 연한 베이지 톤. 이서진 팀장이 말했다. 그럼 시작하시죠. 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정유나입니다. 오늘 제안드릴 콘셉트는.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 큰 글자가 떴다. 낡음 속의 새로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룸이나 라벨은 빛나는 라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빛은 항상 밝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반지하 사진이 나타났다. 유나가 직접 찍은 그녀의 방. 곰팡이 낀 벽. 녹슨 파이프. 흐린 창문. 축축한 바닥.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제가 사는 곳입니다. 반지하 원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 습하고 어둡고 낡은 곳.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작업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벽에 붙은 색 견본지들. 빼곡한 시안들. 노트북과 스케치북.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색은 존재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저는 그 색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채우고 싶어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낡은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무언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녀가 만든 포스터 시안. 따뜻한 베이지와 코랄톤. 손으로 그린 듯한 일러스트. 부드러운 타이포그래피. 룸이나 라벨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색. 진짜 감정. 진짜 이야기. 유나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모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다. 낡은 것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그게 제 디자인의 철학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유나는 불안했다. 망한 건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브랜드 대표 50대 중반의 남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다. 진짜네요. 유나는 숨을 멈췄다. 대표가 말을 이었다. 이건 계산된 디자인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요즘 디자인들은 너무 세련돼요. 너무 완벽해요. 트렌드를 따라가고 알고리즘에 맞추고 클릭수를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는 없어요. 그가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당신 디자인엔 진짜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대표가 이서진 팀장을 봤다. 팀장님, 이 디자이너랑 계약하세요. 네, 대표님. 이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를 봤다. 유나 씨, 축하드려요. 이번 캠페인 메인 디자이너로 함께하게 됐어요. 유나는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네. 계약서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금액이랑 일정도 함께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눈가가 뜨거웠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강남거리. 높은 빌딩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자동차 소리. 유나는 그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해냈어.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8개월간의 반지하 생활. 배달 일, 편의점 알바, 새벽 작업. 배신당한 날들, 울었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유나는 천천히 걸었다. 지하철역을 향해.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달리 보였다. 어둡고 축축한 곳이 아니라 그녀를 키운 곳. 그녀의 색을 만든 곳. 빛이 부족한 공간일수록 색은 더 강해진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달 후. 2025년 5월 15일. 룸이나 라벨의 봄 시즌 캠페인이 공개됐다. 서울 시내 곳곳. 강남역, 홍대 입구역, 명동역. 대형 전광판에 유나의 디자인이 떠올랐다.
루미나 라벨 마이너스 당신의 색을 입으세요. 회색빛 도시를 배경으로 낡은 건물 벽에 색이 입혀지는 애니메이션. 베이지, 코랄, 민트, 라벤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들이 회색 벽을 채워갔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 어두운 곳에도 빛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서서 화면을 봤다. 와, 저거 예쁘다. 감성 있네. 루미나 라벨 새 캠페인인가봐. SNS에는 금방 반응이 쏟아졌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해시태그가 생겨났다. 해시태그 루미나 라벨. 해시태그 빛을 입다. 해시태그 윤하 디자인. 누군가 캠페인 포스터를 캡처해서 올렸다. 이 디자인 누가 한 거야? 진짜 예쁘다. 댓글이 달렸다. 크레딧 보니까 정윤하라는 디자이너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신인인가 봐. 근데 감각 미쳤다. 나도 이 느낌 좋아. 너무 화려하지 않고 따뜻해. 해시태그는 계속 퍼져나갔다. 며칠 사이 게시물이 수천 개를 넘었다. 패션업계 언론도 주목했다. 온라인 매거진 패션 인사이트에 기사가 실렸다. 제목 무명 디자이너 윤하 일상의 색을 바꾸다. 루미나 라벨의 이번 캠페인은 기존 패션 광고와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화려한 모델이나 트렌디한 스타일 대신 일상의 색에 집중했다. 디자인을 맡은 정윤하 디자이너는 무명 프리랜서 출신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첫 대형 브랜드 작업이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어두운 곳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철학을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녀의 감성적이고 진정성 있는 디자인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 전망했다. 기사가 공유되고 댓글이 달렸다. 윤하 디자이너 주목해야겠다. 다음 작업도 기대된다. 이런 감성 요즘 보기 힘든데 신선하다. 윤하의 이메일과 SNS 메시지는 폭발했다. 의뢰 문의가 쏟아졌다. 작은 카페, 독립서점, 패션 스타트업, 화장품 브랜드. 디자인 의뢰 가능할까요? 포트폴리오 보내주실 수 있나요? 미팅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윤하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진짜야? 믿기지 않았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배달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하는 여전히 반지하에 있었다. 집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둡고 축축하고 좁았다. 곰팡이 자국도 그대로였고 창문도 작았고 천장도 낮았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이 다르게 느껴졌다. 윤하는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다. 빛바랜 벽, 종이들이 붙어 있던 자리, 색 견본지, 시안 스케치.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이제 정리할 때였다. 하지만 포스트잇 하나는 그대로 두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8개월 전 자신이 쓴 그 문장. 그리고 그 옆에 붙였던 또 다른 종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실패해도 후회는 없다. 윤하는 그 문장들을 보며 작게 웃었다. 버텼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루미나 라벨에서 받은 첫 월급. 세금 제외하고 350만 원. 그녀 인생에서 한 번에 받은 가장 큰 돈이었다. 물론 한 달 작업한 대가치고는 적은 금액이었다. 대형 디자인 회사라면 몇 배는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하에게는 충분했다. 밀린 카드값을 갚을 수 있었다. 월세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남았다. 윤하는 그 돈으로 작은 캔버스 하나를 샀다. 30cm x 40cm 크기. 흰색 캔버스. 그리고 아크릴 물감 세트. 검은색, 흰색 그리고 금색. 집에 돌아와 그녀는 붓을 들었다. 책상 위에 캔버스를 놓고 물감을 짜냈다. 먼저 검은색으로 배경을 칠했다. 깊고 어두운 검은색. 그리고 그 위에 금색으로 글씨를 썼다. 손글씨. 떨리지만 단단한 글씨.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강해진다. 그녀의 철학.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시작. 캔버스를 벽에 걸었다. 포스트잇들이 있던 자리. 이제 그 자리엔 작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윤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것을 바라봤다. 검은 배경 위에 빛나는 금색 글씨.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도 그 글씨는 빛났다. 여기가 내 출발점이니까. 윤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 반지하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 지금 당장은 떠날 수도 없었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고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이곳이 그녀를 만들었다. 이 어둠이 그녀의 색을 만들었다. 만약 그녀가 밝고 화려한 곳에서 자랐다면 지금과 같은 디자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그녀를 키웠다. 가난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둠이 그녀에게 빛을 가르쳤다. 유나는 창문 밖을 봤다. 지상의 발목 높이. 사람들이 지나갔다. 신발만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게 슬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무엇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유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다. 새로운 의뢰 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정유나입니다. 의뢰 제안 감사합니다. 미팅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그녀의 손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색. 유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업을 계속했다.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 하지만 그녀의 화면은 밝게 빛났다. 빛이 부족한 공간일수록 색은 더 강해진다. 그게 그녀의 진리였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6개월 후 2025년 11월 유나는 더 이상 배달 일을 하지 않았다.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다. 이제 그녀는 온전히 디자이너로 살아가고 있었다. 루미나 라벨 캠페인 이후 의뢰가 끊이지 않았다. 중소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왔다. 카페 브랜딩,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독립 서점 리브랜딩, 패션 스타트업 로고 작업. 한 달에 2~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수입도 안정됐다. 한 달에 500만 원, 때론 700만 원까지 벌었다. 밀린 빚은 모두 갚았다. 카드가, 학자금, 대출, 이자, 친구에게 빌린 돈. 모두 정리했다. 이제 유나는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개인 스튜디오. 자신의 이름을 건 작업실. 반지하를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 그녀는 이미 몇 군데 매물을 알아봤다. 홍대 근처 작은 사무실. 10평 남짓. 월세 120만 원. 비싸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고 깨끗했다. 계약은 다음 달 초. 그때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유나는 반지하 방 한 켠을 정리했다. 새 모니터를 샀다. 27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색 재현율이 뛰어난 전문가용 모니터. 조명도 샀다. 링 라이트와 데스크 램프. 작업할 때 빛이 부족하지 않도록. 책상도 새로 장만했다. 넓고 튼튼한 L자형 책상. 그 위엔 노트북, 태블릿,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 다이어리.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유나는 그 다이어리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펼쳐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엔 더 큰 꿈을 향한 스케치였다. 유나 스튜디오 로고 시안. 개인 전시회 포스터 콘셉트. 디자인북 출판 계획. 한 장 한 장 채워졌다. 어느 날 유나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온라인 매거진 크리에이티브 보이스.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조명하는 매체였다. 정유나 디자이너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나는 수락했다. 며칠 후 기자가 그녀의 반지하 작업실을 찾아왔다. 30대 초반의 여성 기자.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놀란표를 지었다. 여기서 작업하신 건가요? 네. 아직 스튜디오 계약 전이라서요. 와, 이런 공간에서 그 디자인들이 나왔다니. 기자는 진심으로 놀라는 듯 했다. 인터뷰가 시작됐다. 기자는 노트북을 펼치고 녹음기를 켰다. 먼저 루미나 라벨 캠페인 성공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배달 일이랑 편의점 알바 병행하면서 작업했거든요. 지금은 그 일들을 그만두셨죠? 네, 이제는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다. 가난했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배달 일을 하며 빗속을 달리던 날.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무시당하던 순간. 밀린 카드값 문자를 받았을 때. 밥을 굶으며 작업하던 밤. 그리고 누군가 내 그림을 보며 웃을 때요. 유나가 말했다.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웃을 때요? 네. 유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쓴맛이 섞여 있었다. 예전에 포트폴리오를 들고 어떤 디자인 회사에 지원한 적이 있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제 다이어리를 보더니 웃었어요.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라고 물으면서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 그림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유나는 책상 위에 다이어리를 쓰다듬었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가난한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무시당하는 게 더 아팠어요. 기자는 잠시 말없이 유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 그 면접관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신 건가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증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저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벽에 걸린 캔버스를 바라봤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강해진다. 저는 어두운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어둠이 감사해요.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개인 스튜디오를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기회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룸이나 라벨에서 기회를 줬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못 받고 있어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함께 작업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기자는 미소 지었다. 멋진 계획이네요.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짐을 챙기며 말했다. 유나 씨,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기사 나오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 저도 사실 프리랜서 기자예요. 정규직 못 구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유나 씨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화이팅이에요. 우리. 네, 화이팅이에요. 기자가 떠나고 유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그녀는 창문 밖을 봤다. 11월의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방엔 불이 켜져 있었다. 링 라이트, 데스크 램프, 모니터 불빛.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업실은 빛났다. 유나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3페이지. 그리고 적었다. 2025년 11월 20일. 개인 스튜디오 오픈 D-10.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곳을 잊지 않을 것. 여기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켰다.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 하지만 그녀의 색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밝고 따뜻하고 강하게. 봄이 다시 왔다. 2026년 3월. 1년 전 유나가 룸이나 라벨 프로젝트를 받았던 그때와 같은 계절.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나는 종로 한복판 조용한 골목 안쪽 작은 건물 2층을 임대했다. 12평 남짓한 공간. 넓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겐 충분했다. 큰 창문이 있었다.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왔다. 벽은 흰색으로 깨끗하게 칠했고 나무 마루를 깔았다. 한쪽 벽엔 작업 데스크. 2개의 모니터, 태블릿, 스케치북. 반대편엔 작은 미팅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면 선반엔 책들과 식물 그리고 액자에 넣은 그녀의 작업물들. 입구 쪽엔 작은 소파와 커피 머신. 심플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유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녀는 간판 제작 업체에 직접 디자인을 넘겼다. 스튜디오 12P from basement to brightness. 12평에서 빛으로. 그녀가 지은 이름이었다. 12P는 12평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12 페이저즈의 약자이기도 했다. 그녀의 검은 다이어리 그 첫 12페이지. 그게 그녀의 시작이었으니까. 며칠 후 간판이 완성됐다. 검은색 배경에 금색 글씨. 그녀가 반지하 벽에 걸었던 캔버스와 같은 색.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강해진다. 유나는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해. 개업일은 3월 15일로 정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준비가 끝난 날이었다. 유나는 개업 전날 밤 반지하 방을 정리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었다. 8개월간 살았던 곳. 배달 일을 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새벽까지 작업하던 곳. 울었던 곳. 포기하고 싶었던 곳. 하지만 동시에 꿈을 키운 곳. 유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책, 노트북 그리고 다이어리. 벽에 붙였던 포스트잇도 떼어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그 문장을 보며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정말 버텼네. 작게 웃으며 포스트잇을 다이어리 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벽에 걸었던 캔버스를 내렸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강해진다. 이건 스튜디오로 가져갈 것이었다. 방을 나가기 전 유나는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봤다. 텅 빈 공간. 곰팡이 자국이 있는 벽. 작은 창문. 축축한 공기. 고마워. 그녀는 벽을 향해 말했다. 여기서 자랐어. 여기서 배웠어. 잊지 않을게. 문을 닫았다. 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주고 유나는 반지하를 떠났다. 개업 당일. 3월 15일 오전 10시. 유나는 스튜디오 문을 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밝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시작이야. 오전 11시쯤 첫 손님이 도착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섰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 반지하 시절 이웃이었다. 유나는 개업 소식을 전하며 할머니를 초대했었다. 어머, 여기가 유나 씨 사무실이야?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유나는 할머니를 소파로 안내했다. 커피 머신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할머니, 커피 드세요. 고마워. 아이고, 여기 정말 좋구나. 환하고 깨끗하고.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때마다 불 끄고 늦게까지 뭘 하길래 걱정했는데 이렇게 멋진 걸 만들 줄이야. 유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그때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가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정말 힘이 났어요.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따뜻한 손. 얘야, 넌 원래 이렇게 될 애였어. 난 그냥 그걸 알았을 뿐이야. 유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할머니,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네, 안 울게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할머니는 방 안을 다시 둘러봤다. 벽에 걸린 작업물들, 책장에 꽂힌 디자인북, 그리고 책상 위에 검은 다이어리. 저거 내가 항상 들고 다니던 공책 아니야? 네, 맞아요.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당연하죠. 이게 제 시작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을 잊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더라. 유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 솔직히 말하면 반지하에서 나오는 게 좀 무서웠어요. 왜? 거기가 저를 만든 곳이거든요. 거기 있을 때 제일 절실했고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진짜였어요. 여기로 오면 그게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얘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그때 가졌던 마음, 그 절실함, 그게 진짜야. 그걸 잊지 않으면 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때가 없었으면 여긴 없었을 거예요. 맞아. 할머니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할머니, 벌써 가세요? 응. 오래 있으면 내일 방해될까봐. 손님도 올 거고. 괜찮아요. 더 계세요? 아니야. 난 가야지. 대신 가끔 보러 올게. 네, 할머니. 자주 오세요. 할머니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 유나야. 네?
넌 빛이야. 어두운 곳에서 나온 빛. 그 빛을 계속 밝혀. 알았지?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떠나고 유나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다. 종로 거리.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봄바람이 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유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검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세 페이지. 그리고 적었다. 2026년 3월 15일. 스튜디오 12피게어. 반지하에서 2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지만 그 어둠을 잊지 않을 것. 그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그 어둠을 잊지 않을 것. 그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켰다.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 새로운 클라이언트. 새로운 시작.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절실했고 여전히 진짜였고 여전히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나는 작업을 시작했다. 햇살이 쏟아지는 스튜디오에서.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녀의 화면엔 새로운 색이 피어나고 있었다. 따뜻하고 밝고 강한 색. 어둠 속에서 태어난 빛의 색. 그게 유나의 색이었다. 그리고 그 색은 이제 막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어제에서 오늘로 해질 무렵. 오후 6시쯤. 스튜디오 창문으로 주황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봄 저녁의 부드러운 빛. 유나는 작업을 마치고 의자에 기댔다. 오늘 하루도 길었다. 오전엔 새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고 오후엔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정 작업을 했다. 저녁엔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 바쁘지만 행복했다. 이제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았다. 돈 걱정에 잠을 설치지 않았다. 배고픔을 참으며 작업하지 않았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종로 거리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검은 다이어리가 있었다. 손때 묻은 모서리가 해진 그 다이어리. 유나는 조심스럽게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20년 3월 2일. 졸업 전날. 6년 전. 그때 그녀는 22살이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꿈만은 확실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하나하나 천천히. 취업했던 날, 실직했던 날, 반지하로 이사한 날. 배달 일을 시작한 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날. 루미나 라벨 제안을 받은 날.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스케치들, 메모들, 실패작들, 성공작들. 그녀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유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아직 비어있는 페이지. 그녀는 펜을 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주황빛 햇살이 다이어리를 비췄다. 종이가 따뜻하게 빛났다. 유나는 숨을 고르고 쓰기 시작했다. 2026년 3월 15일. 오늘 스튜디오를 열었다. 6년이 걸렸다. 6년 동안 나는 넘어졌고 일어났고 다시 넘어졌고 또 일어났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수없이 울었다. 수없이 나 자신을 의심했다. 나는 안 될 거야. 재능이 없어. 가난해서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깨닫는다. 가난이 나를 막은 게 아니었다.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게 나를 가뒀던 거다. 세상이 나를 무시할 때 나도 나를 무시했다. 세상이 나를 포기할 때 나도 나를 포기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그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게서 태어났다. 어제 포기하지 않은 내가 오늘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포기하지 않는 내가 내일을 만들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가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이 다이어리는 오늘로 끝이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계속된다. 새로운 다이어리에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색으로. 정유나.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이어리를 덮었다.
그리고 책장 맨 윗칸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이제 이 다이어리는 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다. 유나는 책상 서랍에서 새 다이어리를 꺼냈다. 검은색 하드커버. 빈 페이지들. 표지에 금색 글씨로 적었다. 스튜디오 12P 발륨이.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2026년 3월 15일. 새로운 시작. From basement to brightness. 어둠에서 빛으로.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저녁을 먹으러 가는 연인들. 친구들과 걷는 학생들. 일상의 소리들. 유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다. 종로 거리가 저녁 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상점들의 간판이 빛났다. 그리고 그중 하나. 스튜디오 12P. 그녀의 간판도 빛나고 있었다. 검은 배경의 금색 글씨.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그 글씨. 유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반지하 시절엔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창문은 지상의 발목 높이였고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신발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2층 창문 너머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넓고 높고 자유로운 하늘. 석양은 이미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나는 알았으니까. 어둠이 지나면 다시 빛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봄바람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나는 여기 있다. 살아있다.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루고 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그려졌다. 반지하 방. 축축한 벽, 작은 창문, 곰팡이 냄새. 그곳에서 밤새 작업하던 자신.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자신. 고마워. 유나는 과거의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버텨줘서 내가 여기 있어. 눈을 떴다. 이제 그녀 앞엔 밝은 하늘이 있었다. 반지하의 어두운 창문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넓은 창, 높은 하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유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갔다.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마우스 클릭 소리. 그녀의 호흡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다. 밤이 깊어갔다. 스튜디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유나는 작업에 몰두했다. 시간이 흘렀다. 밤 10시, 11시, 12시. 그녀는 여전히 작업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두려움 속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었다. 가난에 쫓겨 작업하는 게 아니었다. 사랑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이 좋아서. 그게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새벽 1시. 유나는 작업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스튜디오를 둘러봤다.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 그녀의 공간.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공간. 유나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다. 스튜디오 12P from basement to brightness.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처럼. 유나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었다. 이제 그녀의 집은 반지하가 아니었다. 3층 원룸. 작지만 밝은 곳.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드는 곳. 하지만 그녀는 반지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곳이 그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배운 것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유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작지만 분명한 빛.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나도 저래. 그녀는 중얼거렸다. 작지만 분명히 빛나. 그리고 걸었다. 어둠 속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빛이었으니까. 어둠에서 태어난 가장 밝은 빛. 정유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빛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강해진다.